지금 강의서부터는 이제 3차원 도면으로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도면을 만드는 것은 도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모델링.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3차원 도면을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3차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2차원과 3차원의 한 경계로 한번 가볼까요? 경계.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한 도시의 블럭 내부의 한번 구조를 한번 3차원으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무렇게나 도시 블럭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만드는 방법은 뭐 별게 아니고요. 일단은 직사각형 하나 만드는데 한 미터 단위로 해서요. 한 800 그리고 5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800, 500? 자, 요 정도 되겠네요. 이게 800, 이게 500인데 이게 도시의 큰 블럭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여러 개의 필지랑 작은 도로로 한번 쪼개 봅시다. 자, 도로로 쪼개기 전에 삐딱한 선들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니까 한번 수직하고 수평의 선으로만 한번 우리가 고쳐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펑셔널 탭을 쭉 보다 보면요, 밑에 있는 것들이 화면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위한 펑셔널 탭들이라고 그랬죠. 여기 오토 모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F8, F8을 누르시면 돼요. 자, 8을 누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라인을 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를 써도요, 수직하고 수평선 외에는 그려지질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애써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는데도 수직하고 수평만 그려지는 거예요. 대각선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F8은 뭐다? 오토 모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직교 좌표상에서 수직하고 수평선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블록 부분은 좀 크게 넓게 해놓고요, 도로 부분은 좀 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충 됐나요? 뭐 정확한 설계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대충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다 치고요, 지금 일단은 그려놓고 그 다음 부분은 어떤 걸 하느냐, 지금 블록 부분하고 도로 부분에 지금 우리가 그냥 그리다 보니까 겹쳐지는 선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선들을 우리가 트림을 통해서 지워버립시다. 네,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예전에는 이게 특별한 따로 쓰는 옵션이었는데 요새는 트림 기능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한 점을 찍고 다른 점으로 보내면은 바로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그 선 따라서는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트림이 되네. 최근 버전에서는 이게 아예 기본 기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트림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아마 이렇게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하죠? 그러니까 쫙 이렇게 얇은 선 타입도 쫙 쫙쫙 여기다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어우, 편하네 이러니까 진짜.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하나의 블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럭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한번 올려봅시다. 건물 뭐 딱 대단히 설계할 게 아니니까 그냥 사각형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은 얇게, 어떤 놈은 큼직하게, 뭐 건물이 꼭 네모난 거밖에 없냐, 동그라미 건물도 넣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블럭에다 이렇게 몇 개를 좀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도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얼번 블럭에 얼번 패브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 있는 데는 도로고요, 여기 막혀 있는 이제 폴리곤들은 이제 하나의 소블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챔퍼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CHAMFER, 챔퍼. 자, 챔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건축법,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법인가요? 가각전제라는 법이 있습니다. 가각전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우리의 필지를 만들잖아요. 필지 안에 건물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서리 부분을 보면요, 여기 모서리가 딱 정확하게 사각으로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좀 잘라낸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특별히 또 예각인 블록들이 있는데, 예각인 블록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여기다 내가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 오는데 여기 뾰족하면 여기 찔리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요만큼을 잘라내서 도로 부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도로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각이라고 그래요. 가각을 잘라내는 부분을 가각 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없으면은 실제로 건물 설계안이나 계획안들이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챔퍼를 통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를 치고요. 챔퍼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걸 넣어야 되냐. 챔퍼를 치고 나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디스턴스라는 기능을 입력해야 돼요. 가각 전제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블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삼각형 부분이 이제 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부분에 X 방향 거리, 그 다음에 Y 방향 거리를 사실 입력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챔퍼라는 기능을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디스턴스를 2번 찍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어딜 먼저 찍느냐, 먼저 찍는 것들이 먼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여길 먼저 찍는다. 그러면서 각각 예를 들어서 3, 2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잘라나가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으로 잘라낸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챔퍼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찍지 마세요. 먼저 거리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 보면은 그 중에 디스턴스 옵션이라는 게 있죠. 자, D를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입력할 디스턴스 얼마냐 물어보는데 둘 다 일단 5로 해볼까요? 5로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세컨드 챔버 디스턴스가 얼마냐 역시 5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잘려나가는 길이는 X, Y 둘 다 5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려져 나갔죠? 마찬가지로 그럼 첫 번째 클릭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 클릭하는 곳의 디스턴스를 달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잘려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한번 입력이 됐으면 그 값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다른 블럭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가각 정리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자, 지금 우리가 블록 내부의 어떤 배치를 우리가 그냥 2차원으로만 그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먼저 3차원으로 한번 전환을 해 봅시다. 3차원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자, XY 좌표만 남아 있으니까 2차원 평면으로만 여러분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도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2차원으로 보일 뿐이지 이미 3차원 좌표 가운데 이 그림이 존재해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럼 자, orbit, orbit. orbit이라는 거는 궤도죠. 궤도를 따라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한번 좌표를 궤도를 따라 돌리는 그런 커서로 바꾸는 것이 orbit입니다. orbit. 자, 보니까 구름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었죠. 요거를 그럼 드래그를 한번 해봐요. 자, 드래그하면은 좌표계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 XY뿐 아니라 Z까지 언젠가부터 나타나 버렸어. 그 다음에 흔들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 세상이 이제 평면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옆에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그동안 지지고 볶고했던 것들이 수많은 이 엄청난 3차원의 세상에서 진짜 한 평면에 불과했구나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 30도, 45도 방향으로 놓으면요, 우리가 보기에 딱 편한 그런 3차원 평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들, 내가 지금 옮기는 동안 어떻습니까? 박스를 갖다가 예시해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위에서 보는 것들, 완전히 앞에서 보는 것들, 인면도, 그렇죠? 배치도, 인면도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저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를 한번 줘버리고 싶어요. 자, 이스케이프를 쳐서 나가세요. 건물의 높이를 줘보고 싶어.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3차원 명령문이 뭐냐,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3차원 명령문, 그게 뭐냐, 바로 extrude라는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명령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앤데도 얘는 또 단축어가 없어. 희한하게 extrude 하면 돌출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extrud 치고, 자, 그럼 선택하는 커서가 나왔는데 한번 하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뭐지? 벌써부터 이렇게 메스가 땅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아닌 거죠. 3차원 선상으로는 지하 세계도 공간이기 때문에 표현되는데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러분 직접 숫자를 쳐넣으면요,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건물이 한 150을 쳐넣어 볼까요? 150? 150m만 한 거의 50층짜리 건물이네.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엔터. 자, 그러고 나서 올빗으로 돌려볼까요? 또 올빗으로 돌려보면, 자, 드디어 2차원 평면에 드디어 3차원 오브젝트가 최초로 탄생했죠.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때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처음에 그렸던 얘 2차원 폴리곤 있죠. 걔는 없다기보다는 걔가 어떻게 됩니까? 걔가 이런 3차원 두부 모양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그 2차원 도면은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설계도를 그릴 때 2차원 평면도 위에다가 메스를 그린다. 근데 2차원 평면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한테다 레이어를 걸고요, 락을 건 다음에 그 위에다 새로 그려서 메스를 올려줘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처음에 그려놓은 그 설계도, 밑바닥의 배치도, 평면도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올려보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린 것들은 다 3차원으로 올라갔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어떤 3차원적인 메스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뭐다? 2차원에다가 그 형태의 외곽선, 폴리곤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문을 쳐서 거기에다가 높이만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차원으로 그렸던 그림이, 폴리곤이 메스 형태로 다 변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간단한 단지 계획안이나 배치 계획안, 또 한동대의 어떤 캠퍼스 배치 계획, 이런 정도는 충분히 모델링으로, 간단한 모델링으로는 여러분들이 벌써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3차원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모든 모서리선들이 다 화면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만약 진짜 3차원 메스라고 그러면은, 자, 보이는 앞면의 모서리하고 뒷면의 모서리가 차이가 있겠죠. 뒷면의 모서리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면 이런 경우 hide라는 명령을 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뭐냐면 실제 그것이 메스라고 했을 때 뒤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가려져서 공간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명령, 그게 이제 hide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hide를 풀어주려면 read로인데 re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것처럼 뷰에서, 요 뷰잉 상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질감을 넣어보고 싶다. 완전히 렌더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팔레트로 가서 보면은, 자, 여기에 뷰에 팔레트로 가서 보면은 비주얼 스타일, 이게 버전마다 메뉴들이 어느 구석에인지 다 달라. 그래서 막 쥐새끼 찾아내듯이 여기저기 막 쑤셔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그게 좀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저기 바꾸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비주얼 스타일이 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요, 여러가지 형태의 비주얼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스케치 스타일로 나와 있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이런 기능들이 CAD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나머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거였는데, CAD도 약간 흉내를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또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겠다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3차원적인 느낌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올빗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역시 이 큐브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탑으로 클릭하면요, 탑뷰가 돼버리죠. 배치도 그림 돼버리죠. 요걸 바로 이렇게 돌려서요, 프론트를 딱 찍으면 이제 프론트가 정확하게 인면도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요걸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고요, 오빗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은, 자, 뷰로 가서요, unsaved view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뷰의 옵션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탑 뷰냐, 바텀 뷰냐,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프론트가 이제 인면도가 되겠고요. 탑이 이제 배치도가 되겠죠. 그거 말고 아이소메트릭. 아이소메트릭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을 평등하게, 그러니까 양쪽을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각을 이루게 한 그림들, 그게 아이소메트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정해진 뷰포트를 여기서 이제 골라줄 수도 있다. 자, 뷰를 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올빗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주는 방법. 둘째, 요 큐브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돌려주는 방법. 셋째, 정해져 있는 딱 각이 정해져 있는 뷰를 요 탭에서 찾아줘서 그걸 클릭해 주는 방법. 그런 정도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올빗을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볼만한 크기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저는 올빗으로 직접 돌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뭐냐면 3차원이라는 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그림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건물을 보고 있어요. 이 건물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필로티 공간이 있을지, 아니면 뒷면이 갑자기 무슨 뭐 평면 부분에서 거대한 구멍이 있을지 모르는 얘기죠. 3차원이라는 거는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4개로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 요쪽에도 한 화면, 여기 화면 4개가 있으니까 그 화면 4개에서 3차원의 어떤 한 형상에 이곳저곳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가능한데 이제 역시 뷰포트라고 명령을 직접 여러분들이 치셔도 되고요. 그것들이 불편하다라 그러면 여러분 뷰로 가서요. 뷰에 가서 메뉴가 역시 변해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불편한데, 뷰로 가서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뷰포트라는 게 이제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명령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미 메뉴가 쫙 나와 있어. 스크린 하나에 한 관점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2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나눌 수도 있고 3개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일단 한번 균등하게 4개로 자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빠밤, 4개로 화면이 쪼개졌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인 건 아니에요. 다 동일한 오브젝트고요. 아무 화면에서나 한 화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나머지 화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 45도 각도 정도에서 보는 거지만, 얘는 우리가 좀 뭐랄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배치도상으로. 자, 그렇게 뷰포트를 4개로 나눠 놓은 다음에 요거는 30도 30도 등각투상도 아이소메트릭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배치도의 광경,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남쪽에서 보는 인면도의 광경, 이거는 이제 동쪽에서 보는 광경, 이렇게 4가지 광경을 나눠 놓고 보다 보니까 요 동일한 3차원 매스를 우리가 훨씬 더 다각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건물 하나를 내가 골라서 좀 높이를 이렇게 올리거나 바꾼다. 자, 높이를 내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렸더니만 나머지에서도 동일하게 다 올라가죠. 말하자면 화면은 다를지언정 이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도 동일하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화면이 나눠 있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